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이 한데 모인 현장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전 세계 60개국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시위인 국제기후파업 주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등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기후행동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는 약 4천 명의 시민이 모여 정부가 당장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종교를 대표해 발언을 하기도 하신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 김선명 교무님을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자, 지난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요? 네, 아마 언론에서, 접하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후 위기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난 21일서부터 이번 27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 행동을 선포하고 함께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90여 개의 그 단체가 함께 해서 비상 행동 선포와 더불어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비상행동이었습니다. 예. 그 대학로 현장에 4천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저희 종교 쪽에서는 각 종단의 종교 환경 NGO들이 그동안에 종교 환경 회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어서 그 네. 단위들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일반 환경 단위들과 더불어서 학생들도 대단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 행사를 주최한 곳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 네네. 대해서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그런 환경 단체 NGO들과 또 종교 NGO들 그리고 생명살림 이런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위입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 참 많은 환경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네트워크가 네네. 형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환경 NGO도 있지만 저희 같이 이제 종교 NGO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또 절박한 심경으로 모인 만큼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 23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내용이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미 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연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유엔 정상회의가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 기후 정상회의입니다. 구체적인 본 의제 자체가 예. 세계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대응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와라, 해법을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인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한 본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이 기후 위기에 어떤 대응하는 노력에 대한 답안지를 유엔에서 제시를 했는데 많이 미흡한 답안지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많이 아쉬워했고요. 또 이것이 굉장히 더 심각하게 또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 더 촉구하는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대응을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어떤 대응이 좀 우리 환경단체들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날 연설에서 제안한 내용 자체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 푸른 하늘,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하자. 이런 내용의 제안을 했었거든요. 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범 가운데 하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거든요. 예. 그런데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국내에서 지금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그렇게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면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석탄 화력 발전도 짓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지금 언밸런스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우리 모두가 해 나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또는 세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그 IP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이 약자가 IPCC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이런 그 내용을 정답처럼 내놨습니다. 이것은 IPCC는 그 정부 간 협의체는 과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에 대한 정확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체인데 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2040년이까지 우리 그 전 세계에 기후 상승 온도를 1.5도씨에서 묶지 않으면 세계의 미래는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지금 나이브한 그 판단이다. 2030년까지, 이미, 지난 100년간 세계는 1도씨가 상승을 했고, 0.5도씨 정도의 여유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0.5도씨도, 작년에 그 IPCC에서는 2040년을 예상했는데, 최근에 나온 그 과학자들 이야기는 2030년까지 0.5도씨 상승을 잡지 못하면 전 세계는 기후 재앙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금 상황을 상정을 하고 이번 그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정상들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시오. 각 나라에서 탄소 제로 운동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래서 기후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이런 각국의 노력을 가져오라고 답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웨덴의 16살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환경운동가 그 여학생이 유엔에서 아주 강력하게 각국 정상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행동하겠다. 당신들 정치인들 믿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제 행동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 예. 정도의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위급하고 또 비상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엔 그 총회 현장에서 뭐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떤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또 자료들을 갖고 와서 발표를 잘 했나요? 이미 우리만 성적으로 말하면 A 플러스를 받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우리는 탄소 제로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18.5% 정도만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2016년에 영국의 그 NGO 단체에서 세계 기후 악당 국가 4나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가 세계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아주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하죠. 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 참으로 그 절박한 상황인데 교무님께서는 네, 그 대학로에서 종교를 대표해 발언을 또 해주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말씀 전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우리 종교 역사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조직이라고, 가장 오래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교 역사를 보면. 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우리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지구를 망가뜨린 것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정신적인 지도를 담당하는 종교가 인류의 올바른 해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런 물질의 노예 생활로 또 탐욕의 노예로 살게 한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또 참회의 어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종교인들이 대학로에서 먼저 기도회를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가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4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종교 담당관인 나이젤 크로 박사 한국에 와서 원불교에서 햇빛교당 사업하는 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종교가 어떤 자기네 성소에서
관념적인 어떤 그런 영성에 갇히지 않고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구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태양광 발전을 자기네 성소 옥상에다 세웠다. 이분이 무릎을 탁 치고 전 세계 인류의 70%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70% 종교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앞장서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원불교 환경연대를 초청해서 햇빛 발전 협동조합 사례를 발표하게끔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구가 이런 기후 위기 절박하고 지금 비상 상황인데 우리 종교인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탐욕의 노예로 사는 세계인들의 어떤 지혜로움을 이끌어내지 못한 참여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종교가 종교 신자들의 이 과학 문명을 선용하는 지혜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교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시급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 김선명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